늦은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은 자식들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를 갈랐습니다. 아파트는 5억, 상가는 4억, 보험금까지 합치면 12억이야. 아버지도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도 더 고생하시기 전에 연명치료 끊는 게 맞아. 치료비만 늘어나잖아. 멀리서 이 대화를 듣던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의 사랑이 아닌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예상치 못한 반전과 여운이 기다립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아버지. 그러나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건 보험금과 상속 계산이었습니다. 사랑과 돈, 그리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묻는 여정입니다. 병원 복도는 늦은 밤에도 여전히 밝은 형광등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간암 말기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가 고요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도록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온 박노준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에 들려오는 자식들의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는 5억, 상가는 4억, 보험금까지 합치며 12억 정도네. 아버지도 당뇨에 고혈압 있으시잖아. 오래 버티시기 힘들 텐데.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도 더 고생하시기 전에 연명치료는 중단해야지. 치료비만 늘어나잖아. 순간 노준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자식들의 입에서는 사랑이나 걱정이 아닌 보험금과 상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혀 벽에 기댄 채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출근해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도 번 돈을 아끼지 않고 학비와 결혼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자 용돈 봉투까지 건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쏟아낸 세월의 끝이 병원 복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손을 잡고 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첫 월급으로 사준 새 신발을 신고 뛰어다니던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들어와 품에 안기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복도에 울리는 차갑고 계산적인 자식들의 목소리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준 사랑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 속으로 중얼거린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음이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아내의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준 씨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달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붙잡는 것처럼 그는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만은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써서라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아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아내는 여전히 의식이 들지 않은 채 기계의 힘으로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준 씨는 매일같이 병원에 머물며 작은 의자에 앉아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앞에서 담당 의사가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현재로선 특별한 호전이 기대되긴 어렵습니다. 그럼 연명 치료를 계속해야 할까요? 사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병원비가 늘어나면 앞으로 생활도 힘들어지실 겁니다. 순간 박노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의사의 말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도 피곤한 표정이 먼저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 계산에서 비롯된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살아 있었고 손만 잡아도 미약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눈에는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복도 한쪽으로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막혀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존재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무가 한데 뒤섞여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다시 잡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당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의 눈에서는 굳은 결의가 비쳤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준 씨는 처음으로 자식들 없는 자리에서 깊은 침묵 속에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듣게 된 자식들의 대화는 여전히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기 두드리던 소리, 치료비보다 상속을 먼저 걱정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밤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오래된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통장에 적힌 숫자들은 평생 흘린 땀의 무게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모은 돈,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하며 쌓은 월급, 허리 휘도록 아껴가며 만들어낸 작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쓰다듬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남겨야 하는가? 내 자식들은 이미 부모보다 돈을 먼저 본다.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다음 날 그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 앞에서 차분히 앉아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이 자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부는 자식들에게 남기되 나머지는 사회에 쓰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 정리하실 겁니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길 건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가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자식들이 가져갈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었습니다. 억 단위의 금액을 나누어 주되 더 큰 금액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 학비가 없어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랐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에게 남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바란 대로 모든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몫은 남겼다.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택이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의 눈은 붉게 젖었습니다. 사랑했던 자식들에게조차 냉정한 말을 남겨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침묵한다면 남은 삶을 후회로 채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건 다 쓰더라도 당신만은 고통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둔 재산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새로운 길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남은 시간은 돈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겠다. 병원 복도에서 깊은 결심을 한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를 수도권의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신 항암 치료가 가능한 곳이었고 비용은 상당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실에는 늘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아내가 좋아하던 옛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음이 이어지는 공간에서도 그 노래가 들리는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병실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옛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걸었던 바닷가, 첫 아이가 태어났던 날 함께 웃으며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 기억하시죠? 그날 바닷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을 건넬 때마다 아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늦은 밤 그는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도 당신 곁에 있는 이 시간이 제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호흡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기계음은 길고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그는 한 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낡은 사진첩, 아내가 생전에 쓰던 작은 수첩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기 어려웠지만 결국 그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당분간 너희와 거리를 두려 한다. 아버지로서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몫은 이미 남겨두었으니 더 바라지 말아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남은 삶을 살겠다. 그는 곧장 신혼여행지였던 여수로 향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가득한 작은 항구 마을, 그에게는 오래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그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그는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바닷가가 내려다 보였고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루는 바닷가를 걷고 또 하루는 시장을 들르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을 저렸지만 바다 앞에 서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무심코 떠올릴 때 텅 빈 방 안에서 오래된 부부 사진을 바라볼 때 그럴 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도움을 받은 아이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커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적힌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비록 자식들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는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몇 달 뒤 자식들이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후회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희를 미워하진 않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냉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지만 쉽게 회복할 수도 없는 관계임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엔 별빛이 반짝였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여수의 바다는 마치 그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